생태적 삶을 이야기하다 두 번째 시간. 자연의 먹을거리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사찰 음식. 30여 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 한국을 넘어 세계의 사찰 음식을 알리고 있는 선재 스님.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기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병도 고치고 자연도 지키는 사찰 음식의 비법. 선재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적 삶을 이야기하다의 오미영입니다. 생태적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음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요즘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사찰 음식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찰 음식의 대가이신 선재 스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찰 음식 하면 선재 스님이 떠오를 정도로 사찰 음식의 대가시잖아요. 대가라 그러면 좀 부끄럽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찰 음식을 전파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죠? 그렇죠. 최초 그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신문이나 또 이제 그 불교 테이블에서 상기면서 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가끔씩 나와서 텔레비에 나오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고 이제 방송이 생기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원래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찰 음식에 대해서? 뭐 그냥 어릴 때는 그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셨고요. 할머니서부터 다 이렇게 음식을 좀 잘하셨고. 그 출가를 하면 누구나 또 스님들은 사찰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그렇죠. 돼. 그래서 누구나 음식을 배워야 되고 그 음식을 먹어야지만 수행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사찰 음식이라는 것을 접해서 먹고 생활을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출가한 절이 청소년 수련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심성훈련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를 이제 퇴학시키게 되니까 저리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모범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너무나 머리 아픈 아이를 모범생을 만들어주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또 도에서 모범학교가 되니까 그게 바로 음식을 통해서 교화된 거라는 그래서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그 부처님은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 아이들 식탁에 옮겨줘야겠다.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을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찰 음식에 대한 논문을 심사훈련 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까 싶어 논문을 이제 썼는데 그 논문을 쓰고 제가 좀 아팠습니다. 아파도 제가 아이들 심사훈련 하는데 그 음식을 그렇게 했지 그걸 갖고 나를 치료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그 스님 본인도 그 음식을 통해서 아픈 것을 치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이제 경전에는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건강을 되찾은 사찰 음식 또 사람을 교화시키는 사찰 음식 여기에 이제 그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찰 음식에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에 보면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마음이 아프다, 몸이 불편하다, 사업이 안 된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공부를 안 된다. 그럼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아니 몸이 아파서 오면 이해가 가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서로 화합을 못해서 왔을 때 뭘 먹고 사냐고 물으셨거든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하고 그거는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된다. 근데 그 음식이 맑고 건강하려면 그 음식을 잘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물, 땅, 바람, 공기들이 맑고 건강할 때 좋은 음식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음식 재료를 얻으려면 자연계를 맑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음식에 대한 그 첫 번째 실천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찰 음식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찰에서 주로 먹는 음식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되는데 일단 떠오른 것은 육류는 전혀 없죠. 예. 그럼 그런 재료의 특징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걸 좀 그러니까 설명해 이제 주시죠. 그 육류, 금지식품이 육류, 그다음에 이제 어패류, 그다음에 이제 오신채라 그래갖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를 말하거든요. 채식하고 좀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약이라 그랬는데 약이 아닌 걸 버려야 돼요. 네. 약이 첨가제가 들어간 것은 사철 음식 정신에 위배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철 아닌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은 그만큼 이제 농약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류를 금지시킨 이유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생명 존중에서 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바람도 공기도 나와 똑같고 동물도 나와 똑같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했지만 그 채소도 아픔을 느끼니 함부로 하지 말라. 아하. 예, 그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 오신채 말씀하신 것, 예. 예를 들어 파, 마늘, 부추 이런 건 양파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금지하다니요. 예, 근데 채식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음식이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동적이냐 정적이냐. 동적이면 바깥으로 내치다는 마음이 나는 건데 그 육류하고 어필하고 술 오신채가 같이 바깥으로 내치다는 마음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파마늘은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그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는 정적인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아하. 그래서 오신채를 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찰 음식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불교계에서 유명한 것인데 다른 종교는 음식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조금씩 음식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이제 불교하고는 좀 틀리죠. 불교는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이고 그 속에 생명 존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가 우주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그 유정과 무정이 있습니다. 유정은 뭐냐면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우리 사람, 동물, 어패류, 네. 모기, 개미. 그다음에 무정은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그게 식물, 바람, 공기인데 그 유정과 무정을 합한 생명을 자연이라 그러기도 하고 많은 생명에서 중생이라는데 걔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생활 속에 스님들은 이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 바로 공양이죠. 네. 네. 예. 그래서 마지막 씻은물까지 뭐 텔레비에서 많이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많이 아세요. 마지막 씻은물까지 닦아서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채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 속에 우주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공양이라는 말이 나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네.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생태적 삶이라는 게 원래부터 뭐 그 불교에서는 아예 실천을 해오던 것이구나. 예.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예. 자연을 거쳐서 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면 채승왕경이라 보면 제병품이라는 게 병을 제하는 품이라는 게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을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어서 계절에 대한 음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연을 거스러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재료는 사실은 제철 음식인데 우리가 눈을 돌리면 사실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제철 음식을 먹어줘야지만 제철 음식을 이제 농사짓는 농부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또 길이 거기에 또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주부들 제철 음식 그래서 많이 구매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요. 예. 또 화학조미료나 이런 것도 안 쓰려고 거의 안 쓰는 주부들이 요즘 많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팔고 있는 그런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는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가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방부제도 넣고 또 우리가 먹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도 막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첨가제가 들어간 걸 무조건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제철이 아닌 음식을 버리시고 제철 음식만 찾아 드십시오. 그래서 제철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적응이 되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요리할 때는 이것을 우리 몸에 약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은 바로 첨가제가 들어간 자연 발효한 장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약인데 약은 뭐하고 독하고 통합니다. 또 제철 음식은 가장 완벽한 약을 갖고 있는데 약은 독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김치나 장아찌를 통해서 우리 몸에다 잘 흡수되도록 먹을 때 약이 되는 것이지 채식에 좋다고 무조건 채식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교는 채식을 위주로 했지만 사람들이 채식한다 그러면 뭐 상에 뭐 생선 고기 뭐 올려져 있어요. 나물도 올려져 있어. 그럼 생선하고 고기 빼고 먹는 게 채식이 아닙니다. 생선하고 고기를 뺐으면 그게 대응하는 영양가 있는 채식의 음식을 올려줄 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편협돼서 먹으라는 것이 사찰 음식이 아니거든요. 아, 네. 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장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사실 집에서 장 담그는 주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서양의 빵은 발효시켜서 먹으니까 뭐 발사믹 시킨 야채하고 같이 먹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야채를 안 먹잖아요. 요렇게